오늘 김훈동 작가께서 읽으신 정조시대의 힘, 정조의 사람들 책의 내용을 어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수원 아리랑은요, 김문동 회장님이 2017년도에 가사를 직접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국악협회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창작된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을 많이 알고 계시죠? 거기에 이제 같은 세 번째 장단인데 조금 멜로디가 달라요. 이 부분만 저랑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리랑 스리랑 아다리요. 여기까지만 시작. 아리랑 스리랑 아다리요. 너무 잘하시네요. 아리랑 스리랑 수원아리랑 아리랑 스리랑 수원아리랑. 너무 잘하십니다. 저희랑 이제 소리를 같이 이제 들으시면서 요 호른 부분을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 이제 부르기 전에 추임새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같이 흥이 나도록 얼씨구 좋다 수원아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리랑 스리랑 아다리요. 아리랑 스리랑 수원아리랑. 풍풍인 황교산 서광풍 펼쳐나는 풍요의 수원아리랑. 얼씨구 좋다 천도대왕 한없는 어버이 사랑을 사무세자 주인은 마음 애뜻 마음 팔달 산에 신달래 하산 위에 소녀가 다음은 경기도 지역단체협의회 이금자 회장님의 축하하게 됩니다. 오늘 지역단체 협의회에 일침식 참석하기로 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보내오신 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축하 말씀입니다. 정조시대의 힘, 정조의 사람들, 두툼한 책을 대하는 순간 참 김문동 회장은 대단한 열정가라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가까이서 본 김문동 회장은 아이디어가 많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열정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기 오니까 그동안 수원시를, 또 경기도를,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많이 오셨네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또 이끌어 가실 거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훈동 회장님, 저는 가끔은 형님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만, 우리 훈동 형님이 멋진 책을 내셨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 포인트를 잡으신 것 같아요. 317명의 정조의 사람들을 사례를 다 모으시고, 제가 정약용천을 좀 읽어봤는데 제가 몰랐던 사실들도 많이 있네요. 아마 귀한 사료를 모으고 또 작가적 능력이 또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각색을 하시고 또 후학들에게, 후손들에게 읽어갈 만한 내용들을 추려서 얼마나 자료도 있었겠습니까? 에피스를 모아서 이렇게 만든 정조시대의 힘, 정조의 사람들, 귀한 책을 내주신 훈동이 형께 박수 한번 주세요. 이분이
경제계에 계시다가 쉬고 계실 때 제가 현역을 있으면서 이분을 수원의 문화와 예술의 맥을 좀 이어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수원 예술로 처음 살린 얘기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수원의 예청 문화와 문화 예술에 대한 것은 저는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을 많은 분들을 이렇게 개발하시고 그분들과 같이 수원의 문화 예술을 크게 만드신 업체들이 많으신 분들이 한 분입니다.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이 김은동 작가님은 하시는 거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어떤 때 시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떤 책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떤 예술의 맛을 보여주시고 하는 이런 거 보니까 서울에서 감히 예술 문화 운영을 귀한 분이시다. 특히 110만이라는 큰 도시에 큰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봤고요. 딱 일감이 이 정조라는 그 시대의 하나의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들의 여러 내용들을 정말 샅샅이 빌어서 이렇게 엄청난 박물관을 만들어내신 것은 그러니까 정조시대의 여러 사실을 전부 한 권의 책 속에 박물관을 담아놓으셨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가장 감명 깊은 것은 제2부에 있는 장인들의 이야기. 여기 화성을 제가 다니면서도 늘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저걸 만든 사람들의 그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가졌던 열정과 헌신과 창의력과 노력이라는 건 정말 말할 수 없이 대단한 것이죠. 물론 여기에 정약용 선생님의 높은 뜻도 있고 계획도 있고 그의 탁월한 어떤 역량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여기에 수많은 장인들의 손길이 함께 모여서 정말 세계 유산을 만들어낸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대단한 것은 저는 정말 우리 이 김은동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책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상상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또 심지어 이 책을 만드는 그런 어떤 도전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며칠 사이에 된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노력을 하셨는데 이 책을 완성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고 이 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이런 하나의 엄청난 박물관을 만들어내신 일은 정말 우리 후학들에게 주는 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 김은동 작곡가 나와요. 박사 나와요. 뭐 모르는 게 없어요. 뭐 마물 박사라고 내가 오늘 별명을 붙이고 싶은데 아마 출판 기념회를 갖게 됐습니다.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보통은 아마 아까 우리 이대성 교육장님께서 1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이 책 하나 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나 출판 기념회 여러 번 많이 봤습니다만 이렇게 컨셉 처음 봤어요. 그런 고통을 겪은 김은동 만물 박사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해. 신원 커뮤니케이션 문은주 3년여기간 650페이지 분량의 김은동 역금 정조 시대의 정조의 사람들 장관의 또는 공적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1월 17일 역금이 김은동 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 지사 회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가 120명을 초청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 제 나름대로 훌륭한 분만 120명을 이렇게 오늘 초청한 자리입니다.
바쁘셔서 오셨다 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확히 제 기억에는 120분 초청한 분이 다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제가 VVIP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VVIP는 누구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 같이 박수 보내겠습니다. 저는 수원의 토박입니다. 어떻게 수원이 생겼나? 정조가 지금 저기 수원대학교 앞에 윤건동 위치가 수원읍입니다. 그거를 천국을 이렇게 이제 늑을 쓰면서 이리 옮겨서 수원이라는 새로운 계획도시를 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화성이라는 걸 쌓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서 후세에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등재돼갖고 관광의 도시가 된 거예요. 자, 수원이라는 게 농업의 도시도 정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90%가 농업 산업 하나뿐이었어요. 제가 서울대학교 농가대학 갈 때도 90%가 유일한 산업이 농업이에요. 제 희망은 이번 주먹만한 벼를 만들어서 그 배고픈 소름을 없애겠다는 욕심 때문에 제가 농가대학 가서 육종학 교수인 허문의 교수, 그것도 저 수원의 명예전당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분 밑에서 교육을 하다가 그분이 나중에 졸업 무렵에 김건 자네는 연구보다는 농협이 지금 좀 문제가 많으니까 거기 가서 농협을 하거나 가서 농협 계획하는 데 앞장서거나 인상 그렇게 해서 마침 농협처에서 농협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 여기 농협동인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농가대학을 들어가고 농협을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러면 수원을 만든 정조는 왜 성공했느냐? 아까 김홍서 시장님 말씀이지만 세종이 성공한 이유고 정조가 성공한 이유다. 세종은 14개 인물이에요. 18세기 인물이에요. 세대 차이에 비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독립선언을 합니다. 또 프랑스는 공화제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 세 개가 요동쳐요. 또 우리는 청나라, 여름 일본, 그래서 여기 통신사가 가고 연행을 가고 그때 이제 실학이 들어오고 우리는 주장하는 나라가 실학이 들어오고 새로운 학문이 들어와요. 정조를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왜 성공한 임금이라고 하는가? 제가 거의 방점을 줘서 해보니까 결국엔 인물입니다. 참모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영원한 현대사입니다. 현대입니다. 진행입니다. 역사를 공부하지 않고는 길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정조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정조하고 인물 관계는 어떤가, 문신, 무신, 또 르네상스를 펴서 그 당시에 예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다음에 중인이라는 건 양반하고 평민 사이의 계급이 중인이에요. 지금 제가 역관, 통역관 또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게 다 역관, 중인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 뽑혔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성 쓸 때는 전국에서 장인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때 당시 징용이 아니라 징병이 아니라 내탕금을 주면서 다 중국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이 와서 저는 위대한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인물들을 한번 추적해보자. 그래서 마침 코로나 4년 동안 전부 꾹 뺏겨서 전국에 소적 보석방을 물면서 우리 역사학자들이 쓴 정조에 관한 문헌을 전부 샀어요. 그런데 대부분 정조의 치적에 대해서 썼지 인물을 쓴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물을 집중력해서 문중에 저 한 줄만 해서 그 문중에 예를 해서 문중에 갔던 자료 갖고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 때문에 알기 쉽게 또 그 사람 핵심에 대한 거고 또 역사적으로 어려운 건 주석을 달아서 풀어가면서 그걸 엮어서 오늘 이렇게 정조의 시대는 정조의 시대의 힘은 뭐냐? 정조의 사람들이 만들어서 정조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정치권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자기 측근만 쓰면은 영원히 망합니다. 정조는 자기가 그때 노를 벽파와 반대하는 데 불구하고 능력 있는 서울대 교수를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규장각의 신화로 지금 있으면서 늘 학문적을 논의하고 또 그때 당시 우리는 그때 당시 조선 사회가 뭐냐면 저 함경북도라는 평안도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등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조선 왕조의 공경대부라고 7자리 좋은 자리가 있어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하고 한성 판례를 시켜요. 한성 판례는 뭐냐면 서울특별시장이에요. 서북 사람. 물론 그때 당시에 노름평가가 막 반대했죠. 그래서 정조는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정조는 성공하게 된 거는 제위 24년 4개월 동안 인물을 아무리 신하가 반대하더라도 자기 판단했을 때는 그 사람을 쓰고 훌륭한 건 뭐냐면 수원에 그때 당시 수원 유수군인가는 내송면 쪽에 살던 제야 농학자가 있어요. 그분 벼슬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농학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하고 기술을 그거를 정조한테 어떤 루트로 해서 보냈는데 정조가 그거 자취를 보내요. 그러면서 또 화성을 이렇게 한 장 쌓고 있을 때 이게 단단하게 외성을 더 쌓아야 된다. 외성. 이분이 그냥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외성 쌓을 생각 없어요. 내성만 쌓는데 외성을 쌓는 거라 해야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또 받아들여요. 이건 무슨 얘기하냐면은 교수를 가진 사람도 아닌데 재야 있는 사람의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임금이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하게 정조와 371명이 우연히 하다 보니까 371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또 분리해서 가나다로 알기 쉽게 했는데 이게 아마 이제 문중에 이제 가면은 굉장히 자기 문중에 이렇게 일대성에서 고맙다가 아마 저한테 고맙다는 저게 책을 보는 페이스북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그러면 이 책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좋아하는 120명을 모시고 이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번 좀 보시면 쉽게 제가 풀이해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사학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수원 토비기로서 이런 정도의 책은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집필한 겁니다. 그래서